큰 손들의 큰 돈은 어디로 모이고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수급이 보인다.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청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MTN 라이브를 치시면 저희 방송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오른편에 있는 이 채팅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급이 궁금한 종목의 이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수급 봐드리고요. 거기에 맞는 전략까지 세워드리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수급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이 기업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조금 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주가의 상승 탄력도 좀 좋아졌어요. 네. 지금 현재 수급 한번 볼까요? 실적 발표 시점 전후에서 수급이 좀 큰 변화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그 빨간 선으로 표시되는 게 외국인이고요,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게 기관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네. 이런 패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네. 빨간 선으로 그 기관은 외국인이 좀 파는 모습 확인됐죠. 그리고 네. 기관은 반대로 사고 있고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수급 상황 말씀드리면서 네.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수급이 엇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자, 보여드린 김에 기아차 수급 한번 보여드리면은 기아차 수급은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은 기아차로만 사요. 그러니까 저 현대차는 수급이 이게 텔로라이드가 미국에서만 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수급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 네네. 수급 자체 현상만 놓고 보면은 역시 뭐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에 더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사실 뭐 기아차는 요새 굉장히 잘 나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주가상으로. 네. 이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전망까지 좀 내려주시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 물론 기아차가 더 좋아 보이겠지만 이미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 그냥 좀 들고 있어도 될까요? 수급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글쎄 그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점에서 조금 이익도 실현하고 네. 이렇게 가신 최근에 또 좀 오르기도 좀 많이 올랐고요. 네네. 특히 외국인 수급이 지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급 동향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네. 기관 매수 1등 종목이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외국인이 꾸준히 팔고 있는데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대표적으로 쌍끌이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사고 있는 종목으로는 최근에 불같이 바닥에서 올라온 셀트리온, 셀트리온 정도를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코스닥을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RFHIC입니다. 네네. 5G 관련 주 중에서 한 종목만 꼽아라 그러면 RFHIC다 뭐 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이 이제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사는 종목이 유비케어, 인선 ENT 다 실적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고요. 최근 수급의 특징적인 면 하나를 살펴보면은 코스피 시장의 갑자기 공매도 부담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좀 들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공매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2월 초부터 꺾이기 시작해갖고 네. 현재도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파란 선입니다. 근데 빨간 선으로 표시된 코스닥은 다시 늘어갖고 최근 횡보 상태죠. 코스피의 부담이 줄어들었는데 그럼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잔고가 좀 그 비중이 줄어든 이유가 주체별로는 어떤 주체일까 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네. 4월 달 들어서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네. 굉장히 줄었어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보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차입 공매도, 네네. 내기도 공매도 골드만삭스. 이런 네. 거 사실은 저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영향으로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가 좀 뒤늦게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그 기회를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겠죠.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들 5종목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제일 많은 종목이 삼성전기, 두산인프라, 셀트리온, 호텔시라, 만도인데요. 이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4월 달에 15%가 올랐어요. 근데 코스피가 3.7% 올랐으니까 네. 여기서 충분히 기회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매도 잔고가 높다는 것 자체가 호재는 아니고 네네. 펀더멘털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실적 좋아지고 이런 회사들은 그러면서 공매도가 높은 종목들은 지금 찾는데 조금 좀 답에 가까운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소장님께서 그 한 2주 전쯤에 나오셔서 이제 실적 시즌이 발표될 때에는 수급적으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수급이 좋아질 수밖에 예. 없으니까 종목별로 실적을 좀 확인을 잘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상당히 나타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이 많이 접수가 됐어요. 이지바이오, 경인양행, 롯데정밀화학, 뉴 이런 종목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지바이오부터 이지바이오는 오늘 특징주로 좀 제가 한번 준비를 했던 종목인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오리와 닭의 전성시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쵸, 네. 오늘 아침부터 좀 수급이 눈에 딱 띄는 종목이에요. 이지바이오는 아침부터 수급이 눈에 띄었는데 그렇게 좀 이런 그 이슈성 재료는 그렇게 수급의 연속성을 계속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외국인 데이터는 잘 안 잡히는데 기관 데이터가 들어왔다가 점점 완만하게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뒷심이 조금 약해지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단기적으로 훅 들어왔다 훅 나가는 이런 매매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에 좀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추후에 그래서 좀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영속성을 보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되겠으나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좀 들고 그렇죠. 가는 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롯데 정밀화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정밀화학까지 요새 들어왔고요. 화학주가 좀 좋지 않죠. 네. 롯데 정밀화학 역시 뭐 오늘 수급 안 좋은 종목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날은 덥고 시장은 퍼렇고 그래서 좀 우울한 날인데 롯데 정밀화학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그 기관의 매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주가는 까만선으로 표시된 부분 저점 부분에서 일정 부분 낙폭은 줄이고 있는데 수급 상황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녹색선으로 표시된 그게 이제 그 1억 이상 체결된 그 소위 이제 큰 선들인데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단타치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화학주 글쎄요 좀 반등하면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데 오늘도 음봉이 지금 너무 길어요. 이런 네네. 종목들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연속성이 나오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교체 매매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경인양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인양행은 오늘 0.6% 정도인데 그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요. 이게 네. 오늘 수급은 어떨까요? 경인양행도 역시 수급이 좋지 않은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롯데정밀화학은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인데 이 종목은 오늘 뭐 그 매도 데이터는 잡히는데 거래가 실리질 않고 있어요. 네. 일종의 눈치 보기 그 국면이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냥 좀 버텨보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뉴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긴 하나 오늘 시장에 좀 낙폭이 큰데 이거 그래도 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급은 어때요? 뉴도 오늘 거래가 안 실리니까 이 종목도 전형적인 눈치 보기 그 흐름이고요. 주가는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여기서 만약 들고 있다면은 적극적인 매매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소 거래의 한 70% 정도 거래가 실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거래가 뭐 어떤 방향을 잡고 하는 매매가 아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 종목들이 있는지 볼게요.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드림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자 드림텍도 한번 봐드릴게요. 저희 담당 PD가 드림텍 봐드린다고 이미 채팅창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안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림텍 한번 보죠. 이주 앵커가 좀 거짓말을 안 하는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봐드려야 되겠네요. 네. 이 종목은 거래가 더 부진해요. 지금 평소 거래 절반도 안 실리고 있어요. 주가는 빠졌는데 역시 뭐 기관 외국인 매도 데이터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뭔가 매매 판단하기엔 굉장히 애매한 위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일단 판단을 좀 무리해 두시는 게 어떨까? 일단 그냥 버텨보는 종목으로 드림텍까지도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수급평을 한마디로 내려보도록 하죠. 왠지 좀 예상이 돼요. 저희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라. 네, 실적 따라가는 수급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수급이 매도 데이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는 경우도 네네. 있고 반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매수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그래서 있고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게 어찌 보면 이제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오늘 수급은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그나마 실적이 되는 쪽으로 좀 그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 방향하고 수급 방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기아차 뭐 실적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고 아까 박민영 앵커도 언급을 했었는데 W게임스 오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RFHIC 뭐 유비케어 뭐 이런 종목들 좀 그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그리고 그 실적을 서프라이즈로 기록했던 종목들은 수급의 연속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서 고점 대비해서 탄력이 많이 둔화됐는데 유비케어 흐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네. 유비케어 보면은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보합권 플러스 1%대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수급
그러면 큰 변화가 없어요. 적극적인 매물은 안 나오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수급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또 실적 나쁜 종목은 네. 그대로 또 그렇죠. 매물이 그대로 나오는데 반영이 되죠. 대표적인 종목이 혹시 LG 디스플레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LG 디스플레이 오늘 적자 기록했다 그러면서 수급이 확 꺾여버렸는데 지금 계속 매물이 시간이 흐를수록 흘러도 계속 우하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적 따라가는 좀 주가 흐름이다. 좀 오늘 수급 흐름이다. 이렇게 좀 오늘 시장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왠지 그렇다면 전략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략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요. 대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에 더 밀착해야 되는데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실적과 수급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아까 뭐 현대차, 기아차를 예로 들었듯이 어떤 그 업종이나 테마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전 종목을 올려주지는 않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실적이 되는 종목이라든지 굉장히 네.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 원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증권사 리포트도 열심히 읽어보시고 아무튼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니까 틀림없습니다. 한동안은 실적에 정말 밀착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